안녕하세요. 무아바 이현철입니다. 전세가율이 떨어지고 있다 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가요? 잘 모르겠다고요? 네, 뭔가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죠. 부동산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풍기는 뉘앙스를 가지고 분위기를 이제 잘못 판단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종종 전세가율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기사를 만들기도 해요. 근데 이때 기자들의 다분히 어느 정도 의도가 들어간 기사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세가율이라는 의미도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전세가율이 오르고 있다 아니면 전세가율이 내리고 있다, 이런 거에 따라서 시장 상황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두 가지를 딱 정확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전세가율의 정확한 의미, 그리고 두 번째는 전세가율을 가지고 시장을 파악할 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전세가율을 가지고 시장을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천기누설을 해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뒷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도 있으니까 중간에 지루하다고 나가시면 안 되겠죠.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세가율이라는 건 뭐냐? 전세가율은 굉장히 간단해요.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에 매매가가 있고 그 다음에 전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전세가는 매매가 밑에 있죠. 그런데 전세가율이라는 거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을 뜻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2억짜리 아파트에 전세가가 1억 8천이다. 그러면 전세가율이 얼마죠? 계산이 안 됩니까? 네. 산수를 못하면 여러분들 부동산에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빨리 산수부터 공부하고 오셔야 돼요. 자, 2억짜리 아파트에 전세가가 1억 8천이다. 그러면 전세가율은 90%입니다. 그리고 2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전세가가 1억이에요. 그러면 전세가율이 얼마일까요? 이건 쉽죠. 50%. 2억짜리 아파트에 전세가가 1억 8천이다. 그럼 전세가율이 90%고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그리고 매매가는 2억인데 전세가가 1억이다. 그러면 전세가율은 50%고 전세가율은 굉장히 낮은 거죠. 이렇게 전세가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세가율이 하락한다 아니면 전세가율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 따라서 매매가 시장의 상황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전세에 관해서 뉴스가 나온다. 그럼 이걸 가지고 시장 상황이 어떻다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전세가율이 하락하고 있을 때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전세가율이 하락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매매가가 그대로 있는데 전세가가 여기에 있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전세가율이 떨어지죠. 자, 예를 들면 2억짜리 아파트가 있고 1억 8천짜리 전세가가 있어요. 90%죠. 근데 이게 전세가가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1억이 됐어요. 그러면 전세가율이 50%가 되죠. 90%에서 50%로 전세가율이 떨어진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이 있어요. 두 번째 상황은 뭐냐? 반대로 전세가는 그대로 있습니다. 전세가는 그대로 있는데 매매가가 여기 있다가 갑자기 쫙 올라가요. 예를 들면 2억짜리 아파트가 있고 1억 8천짜리 전세가가 있는데 2억짜리 아파트가 매매가가 3억이 됐어요. 그러면 전세가율이 얼마죠? 빨리 계산해야 됩니다. 60%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전세가율이 90%였잖아요. 2억짜리에 1억 8천짜리 전세가율은 90%. 그런데 매매가가 3억으로 오르면서 전세가율이 60%가 됐어요. 전세가율이 떨어졌죠. 전세가율이 떨어졌는데 얘는 상황이 어떠냐? 매매가가 올랐습니다. 뭔가 풍기는 뉘앙스하고는 다른 상황이 벌어졌죠. 그럼 이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상황이냐? 첫 번째 말씀드렸던 매매가는 그대로 있는데 전세가만 하락하는 경우,
혹시 이런 경우 보신 적 있나요? 뭐 간간히 보셨다는 분들은 나올 수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안 나와요. 매매가는 그대로 있는데 전세가만 뚝 떨어진다. 네, 이런 경우는 잘 안 나옵니다. 단 한 가지. 단 한 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말씀하시려고 했죠? 네, 그게 맞을 겁니다. 새 아파트가 갑자기 입주를 딱 해요. 입주를 하면 일시적으로 전세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매매가는 그대로 있는데 전세가가 하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장의 전체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이 아파트 그리고 이 아파트를 포함한 주변 아파트까지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아파트들은 조금 지나면 다시 전세가율을 회복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너무 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입주 아파트는 잔금을 빨리 치러야 되잖아요. 잔금 기간을 딱 정해줘 버리거든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우리 다 알고 있는 헬리오시티 있잖아요. 헬리오시티가 입주하기 전에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이 입주 물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어요.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그랬습니다. 지금은 뭐 잘 기억이 안 나시죠. 그런데 실제로 이때 당시에 헬리오시티는 전세가율은 떨어졌어요. 다른 주변 아파트에 비해서 이 아파트는 전세가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죠? 지금 매매가 엄청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세가도 바로 회복을 해버렸어요. 일시적인 상황에 머무른다. 그래서 매매가는 그대로 있는데 전세가만 이렇게 뚝 떨어지는 상황은 일시적인 상황으로 입주 아파트일 때 해당하는 거고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세가는 그대로 있는데 매매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전세가율이 떨어졌죠. 그러면 이런 상황은 뭐냐? 상승장에 있는 겁니다. 상승장. 전세가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승장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쉽죠? 상승장입니다. 전세가가 올라가는 정도보다 매매가가 올라가는 폭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상승장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쉽습니다. 전세가율이 떨어진다. 이거는 상승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세가율이 올라가고 있다. 이것도 두 가지 상황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는 매매가는 그대로 있는데 전세가가 밑에서 쭉 치고 올라와요. 그러면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거죠. 두 번째는 전세가는 그대로 있는데 매매가가 이렇게 떨어져서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상황별로 시장이 어떤 상황에 해당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매매가는 그대로 있는데 전세가가 쭉 치고 올라와서 전세가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 상황은 언제냐? 매매 사이클로 보면 바닥 시점입니다. 바닥에서 이제 상승 전환을 하려고 하는 시점이에요. 예를 들면 서울의 2013, 14 이 정도쯤이 진짜 그때 당시에 매매가는 안 움직였어요. 매매가 그대로 있는데 움직여도 찔끔 올라가고 있는데 전세가는 갑자기 쭉 치고 올라옵니다. 보통 서울 아파트의 웬만한 데들이 80% 이상이었어요. 90% 넘는 아파트들도 속출했었고. 근데 이때 전세가가 왜 치고 올라오냐? 이거를 여기에서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이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이미 다른 영상에서 올려드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이 끝나고 다른 영상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게 뜨거든요. 그럼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전세가율이 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자, 두 번째 상황이죠. 전세가는 그대로 있는데 매매가가 뚝 떨어지는 경우. 이건 어떤 상황이죠? 하락하는 상황입니다. 하락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근데 사실 하락장에서는 전세가도 같이 떨어집니다. 대신 매매가 떨어지는 폭이 크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좁혀지는,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는 하락 상황입니다. 그럼 전세가율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바닥장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하나는 하락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구별을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뭐 하나 그냥 찾아보시기만 하면 돼요. 전세가 비율만 찾아보시면 됩니다.
바닥권일 때는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뭐 인기 좋은 아파트들도 한 70% 이상, 인기 조금 떨어진다 싶은 거는 80% 막 90%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전세가율이 높지 않습니다. 전세가율은 올라가요. 자, 이 상황을 설명드릴게요. 자, 폭등할 때 아까 상승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상승장에서 전세가는 그대로 있는데 매매가가 쭉 치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니까 전세가율이 뚝 떨어지죠. 그럼 이렇게 폭등을 하고 나면 전세가율이 얼마 정도 되냐? 40% 정도 돼요. 40에서 50%. 그럼 여기에서 자, 하락으로 넘어갑니다. 하락으로 넘어가서 매매가가 뚝 떨어져요. 떨어지면 이 전세가가 지금 좁혀지고는 있죠. 전세가율이 좁혀지고는 있는데 이게 높은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전세가율이 높지 않고 보통 이때 보면 50%, 60%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세가율이 40%대에서 50%, 60%대까지 올라갔잖아요. 전세가율이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전세가율이 올라가는데 전세가율 자체로만 보면 높지 않은 상황인 거죠. 높지 않은데 전세가율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이건 하락장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세가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전세가율이 높다. 그러면 이거는 바닥권이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파악이 된다는 겁니다. 쉽죠? 전세가와 매매가의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잘 알면은 굉장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는데 너무 쉬워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이게 안타까운 거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전세가율을 가지고 시장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셨어요. 자, 그런데 막판입니다.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보고 있는 아파트가 전세가율이 높아요. 그러면 얘를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스럽잖아요. 그런데 이때 전세가율이 높다라고 해서 올라가겠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때 상황 파악을 하셔야 될 게 이 아파트만 전세가율이 높은지 아니면 이 아파트가 속한 그 지역 전체의 전세가율이 높은지 이거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아까 바닥권에 있을 때 전세가율이 올라가면서 전세가율이 높다고 했죠. 이때는 이제 올라갈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이런 아파트. 이때는 사셔도 돼요. 이런 거는 사셔도 됩니다. 그런데 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아파트가 속한 주변의 아파트는 전세가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승장이죠. 상승장인데 내가 보고 있는 아파트만 전세가율이 높아요. 그럼 어떤 상황일까요? 상승장인데 내 거에 전세가율이 높아요. 그럼 얘는 정말 진짜 안 올라가는 아파트인 거예요. 이런 아파트를 사면은 고생할 수 있어요. 올라가도 찔끔 올라가는 겁니다. 이때는 전세가가 막 올라가지 않아요. 전세가가 막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얘 매매가도 그대로 있는 거고 아무도 안 사는 아파트인 거예요. 아무도 안 사니까 안 올라가는 거죠. 이때 상승장에서는 누가 조금만 사도 막 올라가 버립니다. 그런데 상승장인데 불구하고 안 산다는 거죠. 안 사니까 안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정말 인기가 없는 아파트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기 없는 아파트가 전세가가 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얘네들은 가격이 안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전세가율이 무조건 높다 해서 좋은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점은 분명히 유념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세가율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전세가율은 뭐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다. 그리고 전세가율이 하락한다. 그러면 두 가지 상황인데 하나는 일시적인 상황이고 지속적인 상황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장이라고 보시면 된다. 전세가율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상승장. 그 다음에 전세가율이 올라가고 있다. 이건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죠. 전세가율이 올라갈 때는 하나는 바닥권에 있는 바닥권 시장이고 두 번째는 하락하는 장이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구별하냐? 전세가율이 높냐? 어느 정도 낮은 편에 속하냐? 이렇게 전세가율이 80%, 90%인 아파트가 수두룩하다. 거의 대부분이 다 이렇다. 그럼 이건 바닥권인 거예요. 전세가율이 40%에서 60%로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낮은 상황이다. 높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면 이거는 하락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할 사항 말씀드렸죠. 전체적으로 내가 속한 아파트뿐만 아니고 그 지역 전체의 아파트가 전세가율이 높다. 그러면 이때는 투자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아파트는 전세가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유독 내 아파트만 전세가율이 높다. 그러면 이런 아파트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또 다음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